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유명하신 분 모셨어요. 서울대 세 번, 하신 걸로 엄청 14년, 유명하죠? 서울대만 14년. 네. 네, 서준석 작가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공부 관련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또 책도 쓰게 됐지만, 사실 본업은 여기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의사 면허, 그러니까 치과는 전문의 면허까지 있어서 치과가 메인이긴 한데 또 의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본업은 치과 의사이자 의사인 서준석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음, 하나도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죠? 아니, 초인이야. 처음에는 진짜. 아니, 저는 책을, 오늘 네. 우리 솔직히 책을 내셨잖아요. 네. 제가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받아보고 진짜 한 2시간 읽었어요. 어, 2시간 읽었는데 너무 간결하게 깔끔하게 쓰셔가지고 이 책을 좀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새 학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계약을 하죠. 네. 네, 네. 그래서 야, 너도 공부에 한번 미쳐봐. 제목이 도발적이잖아요. 네. 이렇게 미쳤다는 표현을 쓰려면 사실은 맞아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을 지을 때도 공부에 미치는 게, 그게 뭐라 해야 되나, 게임에 미치거나 뭐 아이돌 가수에 미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한다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럴 때는 좋지만 과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걸까라는 생각은 공부를 잘하면서도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근데 슬프게도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미쳤다는 표현을 안 좋게 생각을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거나 뭐 성공하거나 하는 아니면 사람은 소위 말해서 뭐 요즘 MZ세대들이 민감한 뭐 돈을 많이 벌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정상이 아닌 미치는 그쵸. 사람들이 다 토끼들 있는 거지. 서울 영재고하고 네. 서울대에서 만난 천재들 얘기. 좀 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뭐가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뭐 선천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저도 그렇고 이제 공부를 잘하게 되려다 보면 일단 가장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인들은 잘 없는 이제 강박이 있죠. 그러니까 강박장애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해된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서도 뭔가 그래도 내가 불안했죠. 까먹어서 불안하고 틀릴 것 같으니까 또 계속 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강박장애 일종이거든요. 사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계속 모든 과목에 공부를 할 때 완벽성을 구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100점을 맞고 뭐 한 문제도 틀리지 않는 그런 경지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강박증은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 서울대가 우울증 그 비율이 빈혈이 높다더라고. 그러니까 높은 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자기가 하는 공부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부를 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막 우울증이나 이런 게 없어서 나 한 번 읽어도 나는 다 외워졌을 거야. 막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5번을 읽었는데도 혹시 내가 기억이 안 나지 않을까? 뭐, 맞아.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할 때도 보면 저도 기본적인 감정 상태가 항상 우울한 상태에서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사실은 그게 공부 효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업돼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비관적인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처음에는, 저도 사실은 되게 밝은 면이 더 많은 아이였는데 공부를 잘하게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우울한 모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가 됐죠. 예. 그래서 사실은 되게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공부하는 스트레스도 있고 성적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울증과 강박증과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그거에 먹히면 이제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거고, 그치. 그거를 적절하게 먹히면. 잘 이용을 하면,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라. 음. 그쵸.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음. 그런데 그런 학생들끼리 많이 모여 있으니까 더 심해지죠. 더 심하지. 예. 새 학기가 이제 시작돼서 애들이 이제 잘해봐야지라는 대부분이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지금 딱 그런 시기일 것 같은데 네. 냉정하게 네. 힘들다. 공부 힘들다 그러셨잖아요. 네. 공부 그 힘들죠. 지금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근데 사실 근데 네. 다음 주가 이제 새 학기여서 막 음. 뭐 새 학기엔 제대로 잘해봐야지라고 지금 뭐 이 영상을 보면서나 지금 이 시기에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사실 이미 늦은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새학기에는 제대로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12월에 이미 방학 시작했을 때 하면서 이제 1월, 2월 달 2달 동안 미친 듯이 이제 다음 학년 뭐 공부 내용을 선행을 하거나 준비를 해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방학이 끝날 때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게 아니라 드디어 학교를 가니까 학원을 좀 덜 가서 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래야 되나? 이미 원래 타고나기를 뭐 속된 말로 막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거나 어렸을 때부터 뭐 영어 단어를 막 한 번 보면 외우거나 이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한글을 입학하기 한 달 전에야 완벽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굉장히 늦었어요. 보통 네, 그러니까 되게 네,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 이름을 7살 때까지는 손으로 못 썼어요, 제 이름을. 네, 그래서 유치원 때 뭐 제가 만든 그런 거나 그림 있으면 제 이름을 적잖아요. 그러면 저 친구들이 자기 이름 정도는 한자로,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적을 수 있을 때 저는 제 그림을 막 손으로 그렸던 기억이 나요. 네. 열등생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작가님 칭찬이 굉장히 공부에 원동력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어떤 성과물을 가져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칭찬 많이 해주셔야죠, 엄마는. 저도 중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 가장 공부에 대한 컸던 동기부여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였어요. 사람들이 특히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아버지보다는 엄마랑 더 친해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기대하는 어머니의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켜서 엄마한테 칭찬을 계속 받고 싶다. 네.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구나. 어린 아이한테는 어. 그게 아들이건 딸이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초등학교 뭐 1, 2학년,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세상의 전부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뭐 막말로 하늘이 빨갛다 그러면 하늘이 빨갛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 계속 공부 열심히 해서 뭐 100점을 받고 반에서 1등을 하고 싶고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공부를 뭐 잘해서 뭐 서울대를 가야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제가 1등하면 되게 좋아하시니까 또 막 맞아.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시죠. 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꼭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보이잖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공부를 제가 잘하는 100점짜리 뭐 시험지를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가 되게 기뻐하는 게 보이니까 음. 엄마가 제일 기뻐할 때가 내가 공부를 잘할 때 책에서도 썼지만 이제 뭐 어리면 당연히 이제 가장 큰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뭐 그게 가장 흔하게 표출되는 게 이제 뭐 이쁘네, 잘생기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가장 강력한 게 그런 공부 잘하는 그치. 거죠. 어떻게 너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냐 물어봐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아주 강력한 쾌감이었죠. 예, 어린 마음에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또 잃고 싶지가 않았던 어린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 공부가 재미있나요? 공부가? 아니요, 공부는 재미있진 않아요. 아. 사실 네, 공부는 마지막까지 즐겁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즐거운 순간은 이제 괴롭다가 이제 제가 뭐 어떤 문제를 풀거나 높은 득점을 받거나 그랬을 어떤 거를 때. 이해했을 때 잠깐 즐거운 거지. 그치, 맞아. 사실은 뭐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뭐 10시간의 과정이 있다면 그중에 9시간은 괴롭죠. 괴로워야 공부지 즐거우면 이미 알고 있는 걸 공부하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예. 괴로워야 공부다. 예, 그래서 괴롭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왜 저는 그러니까 뭐 저는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게 공부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공부가 힘들고 괴로운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사실은 공부를 할 때는 괴로울 겁니다. 힘들어, 예, 사실은. 예, 맞아요. 예. 너무 공감된다. 나도 공부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한 한 명의 훌륭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을 닦는 과정을 공부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생각도 저는 한 중학교 때쯤 했던 것 같아요. 와우, 중학교 때 그걸. 공부를 좀 못하는 애들은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냥 긍정적이거든요. 뭐 대학만 가면 고등학교만 가면 뭐 그다음부터는 불행한 행복 시작이겠지 뭐. 근데 저는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중학교 때 공부를 제일 많이 했었으니까, 고등학교 음. 때보다 중학, 중학교 때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렇게 열심히 해서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된들, 아웃풋이 우리 때보다도 더 못해질 게 뻔한데, 앞으로도 그럴 텐데, 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식들을 의사나 변호사로 만들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상황일까? 솔직한 말씀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부에 미쳐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멋진 질문이다. 공부에 미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음. 뭐 이런 의사나 변호사 같은 돈을 뭐 상대적으로 많이 벌고 안정적으로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함도 물론 부인하진 않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거죠. 인생을 그런 소위 말해서 뭐 요즘 쓰는 표현으로 아무리 힘든 시간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렇게 회복 탄력성을 가진 성숙한 어른으로 살기 위해서 저는 돌을 닦는 과정의 하나로서 공부가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맞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없어. 배우는 게 있는 거죠. 네, 사람이 밖에 단련되고 학생 숙련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뭐 의대를 못 갔어. 아니면 심지어 의대를 갔는데 뭐 소위 말해서 돈을 잘 버는 의사가 되지 못했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과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은 분명 그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거나 또 제2의 직업을 맞아. 선택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분명 그 아웃풋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미치었다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공부에 몰두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런 경험이 아예 없는 학생은 이제 뭐 공부와 관련되지 않은 직업을 선택하고 경로로 인생을 살더라도 분명 그 공부했던 경험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를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인생이 이런 거구나. 뭐,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버티는 방법밖에 없구나. 뭐, 이런 거를, 그게 굳이 공부에도 물론 도움이 됐지만, 지금껏 43살까지 인생을 살아오는데, 뭐, 인간관계든, 아니면 이런 사업이든, 뭘 할 때도 항상 공부할 때 느꼈던 그런 감정이나 생각들이 계속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부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성적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적으로 인생을 슬기롭게 잘 사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는 생각을 하죠. 이제 어마어마한 통찰이다. 네. 이게 14년, 서울대 14년 공부 끝을 찍은 분이 이제 깨달은 통찰이야. 제가 우리 공부 못했지만, 공부, 지금 애들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5, 60 다 돼가가지고 이제 들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네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그치.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너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와서 깨달은 거를 몸으로 다 하시고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그렇지, 책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공부 습관. 네. 그쵸. 공부 습관하고, 그 다음에 비책이 있어요. 공부 중에 꼭꼭 숨겨놨던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왜 공부 습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에는 과목별 공부법. 네, 다 책에다 써놨죠. 그쵸. 네. 국영수, 네. 사탐, 과탐까지 이 작가님 경험하신 거 사례까지 다 들어가지고 넣어주셔가지고. 네, 최대한 뭐 10대 학생들이 보기에 쉽게 좀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한 예를 들려고 했고 사실은 나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쓰긴 했는데 이제 뭐 그거를 이제 읽으신 분들이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겠죠. 모든 거는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보고 본인에 맞게 이제 저는 이제 변형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A라는 공부법을 썼다고 해서 그 공부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예, 저를 포함한 뭐 과학부 학생들한테는 거의 88, 90%한테 좋은 공부법이지만 그 학생한테는 그 공부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공부법 중에 자기한테 잘 맞는 점만 딱 취하고 사실은 공부법이란 게 없었고 그냥 맨땅 헤딩하듯이 뭐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그냥 막 무작정 외우다 보니까 뭐 제가 책에 써놨던 암기법처럼 이렇게 외우면 좀 빨리 가성비 좋게 외울 수 있는데 뭐 기억이 잘 나던데라는 걸 정말 경험적으로 터득을 했던 방법들인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대학 서울대 의대를 가서 보니 음. 다른 아이들도 다 아. 조금씩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공부법이었.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새학기 맞은 아이들한테 이거는 내가 한번 설명해 주고 싶다. 이거는 해라라고 하는. 영어나 수학, 과학 정도만 선행학습이라는 미명하에 예습을 막 하고 미리 배우지 뭐 암기 과목이나 그쵸. 국어 같은 걸 예습하는 학생은 거의 그쵸,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근데 정말 내신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예습을 하면 되게 무미건조하게 넘어가는 수업 시간이, 학교 수업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다 주는. 네. 그 작가님이 강조하신 게 저 너무 공감된 건데 네. 수업과 교과서 그렇죠. 그 두 개가 핵심이다. 내가 이 학교 수업이나 학교에서 나눠주는 교과서를 되게 등한시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결국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해서 모든 인터넷 강의를 다 섭렵하고 시중에 나온 유명한 문제집이나 자습서를 다 샅샅이 공부하고 하게 될수록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학교 수업과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책인 교과서에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 있구나. 맞아. 사실 내가 이 단원에서 제일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게 뭐지라고 생각하면 교과서의 목차를 보는 게 제일 빠른데 맞아. 맞아.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서 목차는 그냥 넘어가죠. 그쵸? 교과서의 내용만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예, 교과서에 있는 제목이나 목차를 보면 내가 어떤 내용은 꼭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내용은 버려도 된다는 걸 이미 목차가 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굳이 어려운 비싼 돈을 내고 문제집을 사거나 학원을 가서 수업을 들어서 목차에 있는 내용을 따로 별표를 치고 공부를 하는 헛수고를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죠. 예. 전체 목차만 다 자기가 숙지해도 반은 읽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공부를 하기 전에 목차를 한번 쓱 보고 그럼 이 부분이 중요하구나. 그러고 이제 교과서나 잡서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야. 그 교과서의 교과서나 잡서의 내용을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라고 해서 표시를 해서 봤더니 그게 결국 목차의 큰 제목들이었다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랑은 사실은 엄청난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중요한 얘기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겠는 걸이라고 하고 항상 세부 내용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 거야. 수업과 교과서야.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챕터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저는 아이들이 이 챕터는 진짜 읽어보. 머리를 정말 탁 칠 거야.